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진짜 솔직하게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회사의 가장 최근 노사협의회 선거, 이거 100%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유효하다고 확실하게 장담하실 수 있나요? 만약 여기서 1초라도 망설여 주셨다면요, 오늘 이 시간 정말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선거가 통째로 무효화되고, 투표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고, 심지어 회사 앞으로 거액의 과태료와 벌금 고지서가 날아오는 상황. 무시무시하죠? 근데 이게 그냥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요, 요즘 산업 현장에서 진짜로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는 실제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2022년에 전면 개정된 이 까다로운 근로자 참여법이라는 지뢰밭을 아주 안전하게 무사히 건너갈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를 싹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오늘 우리가 짚어볼 내용들입니다. 첫째, 2022년 법 개정의 핵심. 둘째, 과반수 참여의 진짜 의미. 셋째, 선거 개입과 지원의 아슬아슬한 경계. 넷째, 페르노리카 판례가 주는 교훈. 마지막으로 실무자를 위한 꼼꼼한 리스크 관리까지 쫙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가보죠. 2022년 법 개정의 핵심입니다. 도대체 법이 어떻게 바뀌었길래 이러는지 한번 볼까요? 사실 2022년은 우리나라 노사관계 역사에서 진짜 엄청난 전환점이 된 해입니다. 쭉 거슬러 올라가면요, 1980년에 처음 법이 생겼을 때는 솔직히 사측이 주도해서 위원을 위촉하는 약간은 관치적인 성격이 강했거든요. 그러다가 1997년에 근로자가 직접 참여하는 방향으로 큰 틀이 바뀌었고, 2020년 노사정 합의를 거쳐서 마침내 2022년 여기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 근로자 위원 선출 절차가 그냥 적당히 지키면 되는 가이드라인 수준이 아니라 민주적 정당성을 아주 엄격하게 요구하는 강력한 법률로 쾅 하고 못 박힌 겁니다. 지금 우리 법은 사업장의 상황을 딱 두 가지 트랙으로 완벽하게 나누고 있어요. 만약 회사의 근로자 과반수로 똘똘 뭉친 노조조합이 있다? 그럼 너무 깔끔합니다. 별도 투표 없이 노조 대표자랑 노조가 위촉한 사람이 당연직 위원이 되니까요. 문제는 바로 그 반대 상황입니다.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대다수의 기업들. 여기는 이제 완전히 이야기가 다릅니다. 법적으로 근로자들의 아주 엄격하고 직접적인 민주적 투표를 무조건 거쳐야만 합니다. 이건 이제 선택사항이 아니라 무조건 지켜야 하는 강력한 법적 의무가 된 거죠. 이어서 두 번째 내용, 과반수 참여의 진짜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진짜 많은 분들이 함정에 빠지거든요. 현장에서는 이걸 일명 과반수의 덫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정말 수많은 기업들이 법에 적힌 단어 하나를 잘못 해석해서 엄청난 법률적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땠냐면요, 그냥 전체 직원한테 자, 투표하세요 하고 파티 초대장 돌리듯이 기회만 주고 투표소를 열어두면 사람들이 많이 안 와도 선거가 유효하다고 우기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법제처가 아주 단호하게 선을 그어버린 거죠. 초대장만 돌렸다고 파티가 되는 게 아닙니다. 회사 전체 근로자의 절반, 즉 50% 이상이 실제로 투표함에 표를 쑥 넣어야만 그 선거가 유효하다는 겁니다. 만약 투표율이 49%에서 끝났다? 그럼 법적으로 당선자고 선거고 할 거 없이 그냥 싹 다 무효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우리 회사는 너무 크고 직원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데 어떻게 다 같이 투표하나요? 그래서 법에서는 위원 선거인이라는 간접 선거 방식도 허용을 해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안심하시면 안 돼요. 이 간접 선거에는 훨씬 더 깐깐한 이른바 이중과반수라는 잣대가 적용되거든요. 각 부서에서 대표 선거인을 뽑을 때도 부서원의 과반수가 무조건 참여해야 하고요. 그렇게 뽑힌 선거인들이 모여서 최종 위원을 뽑을 때도 또다시 선거인의 과반수가 참여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냐고요? 대표성이 흐지부지 되거나 회사 측에서 꼼수로 악용하는 걸 원천 봉쇄하기 위한 아주 철저한 법적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현장에 계신 분들이 아주 반가워하시거나 반대로 긴장하셔야 할 텐데요. 예전에는 근로자위원 후보로 나가려면 무조건 동료 10명 이상의 추천 서명을 받아야 했어요. 사실 막 들어온 신규 입사자나 소수부서 직원들한테는 이게 엄청난 진입 장벽이었거든요. 그런데 2022년 법 개정으로 이 10인 추천 요건이 흔적도 없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얘기만 하면 진짜 과장 조금 보태서 어제 갓 입사한 신입사원이라도 저 위원 출마하겠습니다
하고 자율적으로 입후보할 수 있게 된 거죠. 선거의 문턱이 완전히 진짜 민주적으로 확 낮아진 겁니다. 세 번째 섹션입니다. 선거 개입과 지원의 경계, 회사가 지켜야 할 중립성 의무를 살펴볼게요. 투표판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어디까지 도와줘도 되고 어디부터가 개입이지? 하고 진짜 헷갈리실 거예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내용, 지금 당장 마음속으로 찰칵하고 스크린샷을 찍어두셔야 합니다. 회사가 법적으로 팍팍 밀어줘도 되는 정당한 지원과 절대 네버해서는 안 될 불법 개입을 싹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직원들이 투표할 장소를 내어주고 투표하는 시간 동안 월급 깎지 않고 유급으로 쳐주는 거? 이건 정말 훌륭하고 꼭 필요한 지원입니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를 회사 입맛대로 쥐락펴락하거나 은근슬쩍 특정 후보 밀어주는 뉘앙스를 풍긴다? 큰일 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무대를 멋지게 꾸며줄 수는 있지만 무대 뒤에 숨어서 인형국시를 조종하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눈이 번쩍 뜨일 핵심 숫자가 바로 이겁니다. 1천만 원. 만약 회사가 선을 훅 넘어서 선거에 개입하거나 아예 노사협의회 설치 자체를 방해한다면, 게다가 다 같이 합의한 사항까지 안 지키고 버틴다면 어떻게 될까요? 선거가 무효화되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강력한 벌금형, 즉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회사 입장에서는 그냥 좋은 마음으로 선의로 챙겨준 행동이 나중에 불법 개입으로 둔갑해서 돌아오지 않도록 진짜 조심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페르노리카 판례의 교훈입니다. 최신 법원 판결을 통해 실전 감각을 좀 익혀보죠. 그럼 실제로 갈등이 빵 터졌을 때 우리 법원은 이 새로운 규칙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2022년 법 개정 이후에 실무 현장에 아주 굵직한 기준을 세워준 극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페르노리카 코리아 사건인데요. 이 사건에서 노조 측은 회사가 선거를 주도했다, 이거 부당 개입이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법원은 누구 손을 들어줬을까요? 네, 바로 회사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유가 뭐였냐면요. 회사가 그냥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라 외부 법률 자문을 꼼꼼히 받고 무작위 공개 추천 방식으로 선거관리위원을 뽑았거든요. 누가 봐도 객관적이고 투명한 제비뽑기를 한 거죠. 이 방식이 회사 측의 자의적인 개입 의혹을 완벽하게 튕겨내주는 마법의 방패, 아주 든든한 안전지대 역할을 톡톡히 해낸 겁니다. 이 판례가 남긴 또 하나의 엄청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당시 노조 측에서 과반수 득표도 못한 후보가 어떻게 당선이냐, 이거 무효다라고 따졌거든요. 그런데 법원이 여기서 아주 명확하게 교통정리를 해줍니다. 전체 근로자의 50% 이상이 투표소에 나와서 투표에 참여만 했다면 법적 필수 요건은 그걸로 클리어된 거다라고 말이죠. 즉, 그 투표함 안에서 누가 이길지는 그냥 표를 제일 많이 받은 사람, 상대 다수결로 결정하면 끝이라는 겁니다. 당선되려고 굳이 전체 표의 50%를 꾸역꾸역 채울 필요는 없다는 걸 법원이 쾅쾅쾅 인정해 준 거죠. 실무자 입장에서는 정말 귀중한 판결입니다. 게다가 법원은 근로자위원회 이른바 팀장급 중간 관리자들이 포함된 것도 아무 문제 없다고 봤어요. 팀장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더라도 직원을 맘대로 해고하거나 회사 경영을 좌지우지하는 임원급 권한이 없다면 그 사람들도 똑같이 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라는 거죠. 오히려 이런 중간 관리자들이 위원으로 쏙쏙 참여해주면 노사협의회의 생생한 현장 노하우나 전문성을 더해줄 수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측면까지 법원이 짚어준 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실무자를 위한 리스크 관리입니다. 현장에 계신 HR 담당자분들을 위한 진짜 생존 가이드라고 할 수 있죠. 지금까지 쫙 살펴본 이 엄격하고 무시무시한 규정 속에서 당장 우리 회사에 돌아가면 뭘부터 해야 할까요? 실무 생존을 위한 3대 핵심 수칙 나갑니다. 첫째, 사내 눈치 볼 필요 전혀 없는 외부의 안전하고 익명성 확실하게 보장되는 전자투표 시스템을 도입하세요. 투표율 팍팍 끌어올리는데 이만한 게 없습니다. 둘째, 제가 오늘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투표 로고 데이터나 참여 서명부, 이거 무조건 영구 보존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진짜 만약에라도 누군가 이 선거 무효다 하고 소송을 걸어왔을 때 보세요, 우리 회사 직원 50% 이상이 이렇게 확실하게 투표했습니다 하고 내밀 수 있는 완벽한 철갑 방어 수단이거든요. 셋째, 위원 임기 중에 노조가 갑자기 과반수 지위를 확
차지해버리는 등 변동이 생길 것에 대비해서 사내 노사 협의회 규정을 꼭 미리미리 업데이트해 두셔야 불필요한 사내 갈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행정적인 기본 수칙들을 에이 바쁜데 나중에 하지 뭐 하고 깜빡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노사협의회 기껏 잘 설치해놓고 15일 이내에 노동부에 규정을 제출 안 한다거나 바쁘다는 핑계로 3개월에 한 번씩 열어야 하는 정기회의를 쓱 건너뛰잖아요. 그럼 이유 불문하고 곧바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벌금 고지서가 떡하니 날아옵니다. 이거 그냥 형식적인 거 아니야? 하고 무시하시다가는 진짜 큰 코 다치는 아주 매서운 구조입니다. 이게 또 뭘 의미하냐면요. 노사협의회가 예전처럼 그냥 휴게실 에어컨 고쳐대려고 불만 접수하던 단순한 창구가 절대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얼마나 중대하고 현대적인 업무 환경 관리기구로 진화했는지 확 감이 오시죠? 2022년부터는 직장 내 성희롱이나 괴롭힘 방지 대책 같은 굵직한 이슈를 반드시 협의해야 하고요. 사무실이나 공장 현장에 CCTV 같은 근로자 감시 설비 달 때도 회사 맘대로 뚝딱 달 수 있는 게 아니라 노사협의회 협의를 무조건 거쳐야 합니다. 권한과 다루는 주제의 깊이 자체가 예전과는 완전히 비교도 안 되게 달라진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조금은 묵직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회사에 설치된 노사협의회, 전체 직원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진정한 민주적 파트너십 기구인가요? 아니면 투표율 기록도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대충대충 진행돼서 언제든 노동청 진정이나 법적 도전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시한폭탄 같은 요식행위에 불과한가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해설을 꼼꼼히 들으셨다면요. 아마 마음이 좀 조급해지셨을 텐데 당장 사무실로 돌아가서 여러분 회사의 가장 최근 선거 로그 기록이랑 협의회 규정집부터 싹 꺼내서 다시 한번 철저하게 점검해 보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복잡했던 규정들의 이면, 이제 확실하게 감이 좀 잡히셨나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